김정은의 앞으로 후계자 선정은 과거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정은이 뭔가에 좀 쫓긴다. 내 자식들이 내 권력을 물려받지 못하면 대안 세력이 있어요, 지금. 북한 사회 자체가 워낙 폐쇄적이고 좀 보수적인 사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딸을 정말 후계자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김여정이 나왔을 때도 같은 이제 문제가 제기됐어요. 김여정이 나와서 막 오빠를 옆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김여정이 후계자야? 이런 또 언론의 관측과 학자들의 전망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성이 북한의 후계자가 된다고? 후계자는 뭔데? 최고 지도자인데? 신격화된 수령인데? 북한이 영국인가? 북한이 영국이 아니에요.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래 집권하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개방된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죠? 그리고 현대화된 국가고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있고 또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전 근대적인 퇴행적인 그런 체제란 말이에요. 지금도 어버이 수령을 따르라. 뭐 당은 뭐 엄마다. 뭐 이런 식의 선전구호가 난무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여성이 수령이 된다? 물론 제가 여성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 최고 지도자가 나오고 앞으로도 더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저 전근대적인 체제에서 여성 최고 지도자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딸 김주애를 소개하면서 존귀한 자제분이라고 한 것은 김씨가 백두혈통을 굉장히 높여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세 명의 자제 중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그만큼 후계자로서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좀 암시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표현만 딱 놓고 보면 제일 사랑해? 후계자로 낙점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네. 과거 사례 같은 거 우리가 보면은 북한의 후계자라는 게 사랑한다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 독재 권력이라는 거는 권력이 집중돼 있고 네. 그 권력으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면 권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런 험한 일을 네가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북한은 보통 후계자를 정할 때 좀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벌써 애들이 있다고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처럼 그때부터 뭐 남한의 북한학자들 뭐 외국에 이런 데는 막 누가 후계자다 뭐 정치계 경쟁을 막 버려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아버지가 최후의 순간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하는 방식도 되게 재밌어. 일단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정한 다음에 근데 그걸 얘기를 하진 않아. 자기가 스스로 이 사람이 후계자를 세우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아. 꼭 측근들 회의를 열어. 이제 후계자를 정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요. 그래서 자기의 지도자의 마음을 이제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측근이 총대를 메어 이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뭐 귀아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딸을 공개했느냐. 김정은의 존재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베일에 쌓여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밌는 건 두 가지예요. 딸을 데리고 나왔네? 너무 빨리 데리고 나온 거죠. 10살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은 진짜 이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아들도 꼭꼭 숨겨놓고 끝까지 안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좀 급하다. 김정은이 네. 뭔가에 좀 쫓긴다 지금. 뭐에 쫓길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만약에 내 자식들이 내 권력을 물려받지 못하면 대안 세력이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자기의 자식이 아닌 이복형의 자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김한솔이잖아요. 김정남이 죽을 때 그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도움을 줘서 피신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지구 어딘가에 살아서 크고 있잖아요. 김한솔이라는 또 다른 백두혈통이 있어요. 근데 그 김한솔은 또 다른 게 적자예요. 맏아들의 맏아들이에요. 김일성의 맏아들이 김정일이고 김정일의 맏아들이 김정남이잖아요. 김정남의 맏아들이 김한솔이에요. 네. 굉장히 그 이씨 조선의 어떤 그 봉건적인 순서의 법도에 따른다면 지금 등장해야 될 것은 김주애가 아니라 사실 김한솔인 거죠.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 밖에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자 꿈은 뭐냐면 만약에 북한에 큰 변화가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갖게 된다면 네. 우리는 김한솔을 지도자로 내세울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탈북자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김정은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 체제가 그대로 가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뒷골 땡기는 거죠. 그래서 더 김정은이 이 체제 단속을 해야 되고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뭔가 백두혈통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백두혈통이라는 것의 적자는
해외에 있어. 근데 얘가 살아있고 크고 있어. 네. 그건 상당히 김정은한테는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3대고 사제들이 무럭무럭 크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아들은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테니까 가장 무난한 딸을 데리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오히려 조금 조급할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중립기업 박을게요. 저는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 조금 자신감이 넘쳐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싶었던 게 북한 사회 자체가 어버이 수령과 그리고 인민 자식의 관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화성 17호까지 완성한 그런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딸까지 활용해서 내가 이제는 수령의 반열에 올랐다. 이걸 강조하는 모습으로도 보였거든요. 조급함과 자신감의 공존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국면에서 자녀들이 등장하는 것은 후계 구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 김정은 자신의 3대 세습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어버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어버이 수령으로 통치할 거예요 라는 걸 정치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또 하나 저는 이번에 뭘 보여줬다고 생각하면